옛날에 진실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노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 문을 쾅쾅쾅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요, 진실이요, 옷을 입고 있질 않았어요.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던 거죠.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젊은 청년이요, 자기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다른 핵심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따뜻한 음식 주고요, 그 다음에 옷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그 우화라는 청년이 진실에게 준 옷이 바로 이야기라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옷을 딱 입혀주니까 진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문을 활짝활짝 열더랍니다. 제 채널이 좀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역사, 인문, 교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클릭하고 들어오셨다가 문을 쾅 닫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고요. 자, 전쟁과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1527년 5월 6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면 우리나라로는 이제 중종임금 이렇게 되나요? 바로 조선 시대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에 2만 명, 이 분노가 오를 대로 이렇게 극에 달한 2만 명 용병들과요, 거기에 폭도들이 가담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강폭하기로 이름나 있는 독일 용병 14,000명, 란지케네키입니다. 스페인 용병 6,000명, 거기다 이 폭동 또 도적대들이 합류를 하고요. 자, 이쪽 방어편은요, 급하게 모은 시민군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탁 무기 들고 오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삽곡갱이 들고 이제 나오는 농민군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189명의 스위스 용병들, 근위병들이 합세를 합니다. 결과는요, 이건 보나마나 이게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2만 명과 이쪽에 5,189명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요, 그때 근위병 중에 42명만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515년째 그 근위병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스위스 국적자더라. 1506년 스위스에서 150명의 용병들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에 도착한 날짜가요, 바로 1506년 1월 22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위스 근위병, 일명 바티칸 근위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515년 동안 스위스 사람들이 교황분 신변 안전을 지키는 보디가드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중에 아주 괜찮습니다. 근무 마치고 나면 바로 친필로 탁 사인이 되어 있는 추천서를 받아갈 수 있고요. 이탈리아에 남아서 정착하기를 원하면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시민권이 주어지고, 또 스위스라든가 다른 쪽에 또 연관 부서에 혹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웬만한 건 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바티칸 투어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마스코트처럼 생기신 분들이죠. 큰 키에 아주 알록달록한 색이 있고, 제 지금 뒤쪽에 있는 저희 교단 깃발이요,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섞여 있는데 그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옷을 미켈란젤로가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에다 이 의상 디자이너까지. 근데 그것은 조금 이제 이야기로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하더라, 이런 급의
이야기인데요. 뭐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미켈란젤로 선생님에게 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1981년 5월 13일 그 수요 아련을 이제 마치면서 오픈된 집차예요. 폴란드 출신이셨던 카롤 보이티와 바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아마 가장 잘 아시는 교황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 오픈카를 타고 딱 그 아련에 참석한 신자들 돌아가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땅, 탕, 탕, 권총 소리였어요. 그대로 막 몸을 관통하면서요, 피를 쏟고 난리가 나죠. 그때 이제 막 그 근위병이 날아서 몸으로 그 총탄을 맞고, 그 다음에 저격을 했던 그 이슬람권 그 젊은 친구는 바로 검거가 됩니다. 바티칸의 보안 라인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젠다르메리아 보안 쪽을 맡고 있었는데, 그 후에 바로 다시 스위스 근위병들, 보통 2차적인 역할을 했던 의장대 역할, 주로 의전이 있거나 의식이 있을 때 주로 활약을 했던 근위병들이 다시 메인 보안 쪽으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교황분 외부로 이렇게 나가시거나 하면 사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현대식 무기들을 지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코 디 로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태리 말로는 사코 디 로마, 보통 뭐 로마 약탈, 로마 대 약탈, 이 사코가 뭔가 하면 자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 심한 약탈이다 보니까 뭐 보쌈하듯 그냥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만 명 그 성난 14,000명의 독일 용병 란지케네키, 6,000명의 바로 스페인 용병들이 왜 그런 일을 일으켰냐 하면, 용병들은 하나 철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굵고 뭐 짧게, 이것도 좋지만 뭐 가족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길고 될 수 있으면 굵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돈 받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서로 용병대장끼리 이렇게 또 협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윈윈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용병들은 월급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세요? 뭐 1급으로 주기는 좀 그러니까 보통 주급 단위로 줍니다. 1주, 늦어도 2주에는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되는데요. 이 임금 체불이 돼버렸어요. 이들은 원래 꼬냑 전쟁, 꼬냑 이 레가 디 꼬냑이라 그래서 이탈리아 내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바로 독일 쪽 합스부르크 왕국의 칼 5세에 대한 반감으로요, 그들을 이탈리아 영역에서 이렇게 추출하고자 했던 그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꼬냑 전쟁 그러니까 무슨 뭐 위스키 종류 술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전쟁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 역사에 보면 그 아메리카 쪽이나 이런 데 보스턴 차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술하고는 무관합니다. 지명 이름이고 그 연합 이름이 꼬냑 동맹입니다. 1526년에서 30년. 이건 뭐 모르셔도 살아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까를로, 칼 5세, 이탈리아 친구들은 까를로 부, 이게 로마자로 5가 V처럼 생겼잖아요. 까를로 부가, 뭐 이렇게, 이건 꼭 나와야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자, 그들이 용병 비용이 체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막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요. 그래서 로마를 하루 동안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거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약탈을 해서 그것을 임금 받지 못한 그 임금 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이들이요, 군인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약탈이 진행이 됩니다. 살인, 강간, 방화, 파괴, 무자비한 약탈, 이거는 곱비 불린 완전 어마어마한 폭동 군대였죠.
왜 로마에 그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 박물관에 들어가시잖아요. 교황분 거주궁전이었던 그 라파엘 방에 가시면 그 란지 케네키들이 해놨던 막 낙서가요. 하여간 수두룩합니다. 가시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2만 명과 이쪽에 5,189명이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런데요, 그때 근위병 중에 42명만 살아납니다. 157명이 목숨을 버리면서 바로 메디치 출신 가문 클레멘스 7세 교황분을 바로 교황님 거주궁전에서 사도궁에서 500m 정도 된 파세토라고 있어요. 바티칸 시국 쪽에 이렇게 오시면 이탈리아 경계선과 해서 천사의 성으로 연결되는 바로 영화 그 천사와 악마에도 그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피난을 시키게 됐죠. 예, 결국은 클레멘스 7세 교황분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40만 두카티 배상금을 물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배상금도 물고 많은 부분의 이권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서부 바다 티레노해 바로 오스티아, 치비타 카스텔라나, 치비타 베키아 세 항구 도시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 또 일부 도시들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되죠. 파르마, 모데나, 피아첸자 이런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이 스위스 근위병, 스위스 가드, 과르디아, 스위세라.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올 땐 150명 아까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1506년 1월 20일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근위병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젊을 때 들어와서 평생 동안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있다 또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사코디 로마대 약탈이 5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5월 6일 날 그 부족한 인원을 신병들로 채우게 됩니다. 바티칸 시국 내 다마스코 광장에서요. 깃발에다 탁 손을 얹고요. 손가락을 3개를 딱 펼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선서 문구는요. 꼰 꼬라조 에 페델타, 뭐 이태리 말, 저쪽 스위스 언어, 뭐 독일어 이렇게 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용맹과 뭐죠? 하나는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바로 교황분 신변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왜냐 돈 받고 싸우던 용병인데 그들의 역사가 515년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선서 철칙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나 뭐 2000년 초라든가 이럴 때는 100명에 110명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13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자격 요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위스 사람이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혹시나 해당되는 게 몇 개 정도가. 자, 자세히 내가 스위스 근위병, 바티칸 근위병으로 뭔가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 남자여야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여자 근위병들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는 만 18 성인부터 30세까지가 되고요. 2개. 그 다음에 키 174cm 이상. 그러면 어떤 분은 1cm 부족해서 조금 그런 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미혼이어야 돼요. 그럼 뭐 결혼을 하지 아니에요. 보통 이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근위병들도 결혼을 할 수 있죠. 뭐 이전에는 계급으로 이제 병장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5년 지나고 나면 결혼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주죠. 그 다음에 캐톨릭 신자여야 되죠. 왜냐 이 교황청 그 본부잖아요. 바로 그 바티칸 시국 교황청 내에 있으니까 캐톨릭 신자. 그래서 그 해당 교구에서 발행하는 이제 캐톨릭 신자라는 거, 뭐 세례 증서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요. 추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다 되셨다고요? 이제 요거만 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만 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격 요건요. 스위스에서 군대를 마쳐야 되고요. 군필자 스위스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안타까우시죠? 이전에 그 어떤
근위병 중에 약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보셨다고요? 예, 인도 출신 그 근위병이 있었어요. 한 3년인가 3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마쳤는데요. 예, 인도 출신인데 원래 시민권자입니다. 스위스 시민권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2세라든가 3세들인데 오리진은 한국 사람이거나 뭐 인도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근데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나중에 시민권을 받거나 또 그 나라 군대 피라고 그러면 또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럼 나는 안 되니까 나의 아들님이라도 근위병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아드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꼭 얻으신 후에요. 예, 제가 뭐 서너 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뭐 보충할 게 있을까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겠고요. 예, 도움이 되신 분들 예,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예, 바로바로 또 올라오는 영상 예,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